그러니까 여기 얘기했듯이 저번에 보니까 인제 그 1월 달까지 3 회독을 했더라고요, 3 회독을. 해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법무사 시험 그때 인제 알았어요. '아 법무사 시험 특징이 이렇구나. 사법고시는 안 그렇거든. 사법고시는 그렇게 잽실하게 안 내. 어떤 한 단어 바꾸고 무슨 뭐 날짜 바꾸고 6 개월을 7 개월 뭐 12 개월을 6 개월로 바꾸고 이게 법무사가 하나하나 절차잖아요. 그죠? 뭐 신청서 넣고 뭐 이의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하여튼 다 까먹었는데 예 뭐 하여튼 이거는 뭐 하여튼 뭐더라? 뭐 항고를 해야 되고 즉시 항고 되고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헷갈려. 요거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잘 틀리는 거 몇 번 나왔는 거 기출 문제 그런 거는 요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 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요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인제 그 법무사 시험 합격 어떻게 조기에 합격을 할까. 예. 제가 여기 10 개월 만에 법무사 시험 시작하는데 뭐 10 개월 만에 쌩동차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이제 요렇게 법학과 졸업하고 요런 그 경력이 있으니까 저걸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 저렇게 했으니까 저건 생동차가 아니다. 뭐 그렇게 해도 말이 없고 그 할 말이 없고요. 그래 가지고 이 생동차로 붙은 데는 그 저런 법학과하고 사법고시하고 뭐 2차 응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예 그렇게 인제 그 어떻게 이 객관식을 뭐 하면 된다더라. 뭐 아니면은 또 2 차를 어떻게 뭐 답안지를 쓰면 된다더라. 어떤 거를 공부하면 된다더라. 그런 지식은 많으니까 뭐 세세하게 물어보면은 거기 거의 한 8년 후 뭐 9 년인가 8년 후에 인제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을 그만둔 지가. 시험을 그만둔 그 사법고시 시험을 그만둔 거는 2008 년도였어요. 그때 딱 때리쳤죠 그냥 미련 없이.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는 인제 법하고 인제 예 서로 다른 길을 가자.' 그래서 그 뭐 강사 생활도 좀 하고 영어 강사 생활도 하고 토익도 좀 가르치고 뭐 토익 면접 이런 것도 가르치고 나름대로 그때 영어가 이제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좀 학원도 만들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웬걸 학원이 뭐 그때부터 안 되는 말이죠. 음. 또 몇 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왜 로스쿨을 안 갔냐." 예. 그런 거를 좀 따지면은 그건 모르는 거죠. 좋은 거를 모르는 거지. 뭔가 이게 인제 제가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서울에서 인제 신림동에 있다가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접하고 예 남들이 뭐 "어디 간다더라." 이러면은 친구들하고 강남 가듯이 그렇게 하다가 뭐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인제 있으니까 정보도 없고 심리적으로 참 많이 위축되고 이러니까 로스쿨을 다시 도전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2009 년에 로스쿨이 다시 됐잖아요. 그때 다시 도전했으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때 인제 사법고시하고 같이 했었죠. 그죠? 병행이 됐었잖아. 그럼 사법고시를 계속 했으면 되는데 안 했대. 사법고시가 인제 2015 년에 이제 끝났죠. 그래서 저도 2015 년에 '잠깐 다시 해 볼까?' 계속 꿈을 꾸는 거야. 꿈만 꾸면 시험 치는 꿈이야. 예. 맨날 나만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붙고. 뭐 이런 꿈을 너무 꾸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에이!' 해 가지고 강사 때려 주고 "사법고시 한 번 더 하자." 이래 가지고 그 2015년 15 년에 한번 또 바짝 공부를 했는데 그때 건강이 악화가 돼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못 봤어요. 그게 참 그것도 아쉽죠. 이제 버티고 버텼는데 아이고 못 버티겠더라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그 도서관 가면은 꼼짝 안 하고 딱 앉으면 8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그걸 나의 그 하나에 대한 나에 대한 정신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법고시를 그 결국에는 실패한 하나의 나에 대한 그거라고 할까? 응징이라고 할까? 아니면 앞으로의 다짐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8 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이거 뭐 방광이 안 좋아지는 거라. 그리고 약 먹으니까 마탱이가 가죠. 그리고 그것도 잘했으면 됐겠는데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 시험을 못 치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사법고시를 보내고 또 그때 뭐 또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정보를 얻을 텐데
예.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정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음. 그래서 그때도 또 뭐 다른 시험도 보고 하고 뭐 이 시험도 준비해 보고 저 시험도 준비해 보고 막 그랬어요. 방황의 시절이었지. 그래서 그때 그 2015 년도에 바짝 공부한 거 허민영 바짝 공부한 게 또 요번에도 거기 사법고 야야야 법무사 시험 보는 데도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좀 예 깊이가 있었긴 있었죠.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법학과 나왔고 그럼 법무사 시험은 껌으로 붙여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그냥 널널하게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아이고 뭐 옛날에 그 변호사 시험 준비하다가 사법 시험 준비하다가 그때는 진짜 법무사 이런 게 법무사가 1994 년부터 이제 시험 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눈을 낮춰 가지고 그때 '아이고 나는 뭐 법무사로 돈 벌래.' 그 시장을 만약에 알았다면은 돈 벌래 해서 그때 제가 다 때려치고 법무사 시험에 그때 서초동에 뭐 이런 데 사무실 차렸으면 지금쯤 뭐 타워 팰리스 안 부럽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정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뭔가 시작할 때. 근데 여러분들도 그 학원을 다니지 서울에서 그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무슨 뭐 패키지 끊어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정보라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 공부 정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외의 정보도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 이외에. 예 우리 꼬냉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뭐 민법에 뭐가 뭐 잘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 공부 이외에 어떻게 하면은 잘 된다더라. 예 어떻게 하면 쉽게 붙는다더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인제 법시모 법시모에서 인제 그때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고 제가 법시모 때문에 거기 회원들 말하자면은 법무사 시험은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장수생들이 뭐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맨날 보면 법시모 댓글 달면 붙고 얘기하세요 막 이러대. 언젠간 붙겠죠.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5년 공부한 거는 뭐 평균이라고 얘기하니까 2 년이면 짧고 3년 정도면은 빨리 붙은 거고 5 년이면 평균 붙은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7 년, 8 년 뭐 10년 만에 붙은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 이게 약간 뻔나가지만을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10년 붙어 가지고 법무사가 안 좋으냐?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법무사 지가 법무사가 안 붙은 거하고 지금하고 생활을 비교해 봐라. 뭐 진짜 천지차별이죠. 사회적인 저기 뭐라고 또 대접받는 것도 그렇고 물론 뭐 변호사 예? 뭐 내노라 하는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뭐 비교하면 뭐 하십니까? 법무사입니다. 에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서민들이 80% 예요. 우리들의 법무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80% 야. 그 20%를야 뭐 김앤장 뭐 태평양 광장 이런 데 가 가지고 맨날 TV 나와 가지고 뭐 뭐가 뭐 서로 고소한다니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인제 막 그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사법고시만 바라보고 이랬으니까 바보지. 그래서 저도 2020 년부터 공부했죠? 2019 년 2019년 7월 달부터 공부했나요? 예. 2019년 7 월부터 공부했다. 그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리트 시험 쳤어. 참나. 되지도 않은 리트 시험. 리트 시험 딱 보니까 요거 좀 얘기해 보면은 리트 시험을 딱 봤어요 그때. 이것도 황당한 게 리트 시험을 그때 친구를 만났어. 오랜 친구를. 같이 연세대 상대 다니던 친구를. 저는 부산 나와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설날에 2019년 1월 달 설날 아직까지 생생해요. 2월 3일 날 친구를 만나 가지고 인제 친구는 잘 나가. 그때 연봉이 거의 뭐 억대 연봉을 받죠. 몇 억이 이게 아니고 1억 연봉을 받더라고. 그 친구보다 나는 뭐 거의 뭐 논팽이지 뭐. 백수지 뭐. 영어 강사했지만 그때는 영어 강사가 하락 추세라 가지고 잘 벌지는 못했어요.
그 생계비 정도 벌었나 한 달에? 그리고 친구가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너무나 부럽지. 포스코 팀장인데. 그래 가지고 나보고 인제 "뭐 하냐 요즘?" 그러더라고. "아 네 뭐 사실은 재경고시 한번 더 볼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뭔 재경고시냐. 그 로스쿨 가라." 하니까 "아이고 내 나이에 지금 로스쿨 어떻게 가." 그러니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 이게 뭔가 뻑 뛰는 거라. "그래 지금 해 볼까?" 이래서 그때부터는 로스쿨 정보를 한 6 개월 정도 봤어요. 그때 7월 며칠 날 시험 봤으니까. 그 시험 딱 보는데 이건 내가 볼 시험이 아닌 거라. 딱 보니까 그냥 뇌가 멎어. 그죠? 로스쿨 시험 보신 분들 있죠? 뇌가 멎어. 이게 내가 볼 시험이 아닌 거라. 집에 갈까?" 중간에 1 교시 시험지도 집에 다 찍었어. 거의. 세 문항을 세 지문 있죠 긴 거. 이거 3 개를 다 찍었어. 앞에 거도 맞는지 긴가민가한데 다 찍고 나니까 인제 '아 집에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온 김에 옛날에 인제 사법시험 하다가 그만둔 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도 인제 '온 김에 계속하자.' 예. '그건 수치다.' 그래서 '끝까지 보자. 뭐 가느냐 뭐 여기서 다 찍고 가느냐 그냥 뭐 이제부터는 포기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인제 예 그거 추리논증 다 찍고 가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 없으니까. 2019년 7월 14일 날 13일 날 그게 아마 리트를 봤을 거예요. 14일 날 그때 딱 산 게 부동산 등기법 5 연관. 난생 처음. 그거 딱 사 가지고 거기 이제 부산 시민공원 부산 거기 있어요. 시립도서관 여기 초읍에. 가까워. 거기 가 가지고 인제 딱 펼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구나.' 그게 인제 돈인데 리트에 아무리 바빴지 안 된다고. 그때부터 시험 공부 시작해서 다음에 6월 달인가? 그러니까 7 월부터 공부했으니까 10 개월이 아니다. 그죠? 13 개월인가? 1 년을 공부했죠. 7 월부터 6월 가니까 10 개월. 이거 꼰쳐야겠다. 10 개월 동정동 생돈 참깨기 아니고 11 개월, 14 개월이 되겠네. 14 개월. 맞죠? 7월 가물가물하다. 그때 1차 시험이 6월 13일 날 봤나요? 그리고 2차 시험이 10월 9월 며칠 날 봤나? 3 개월 만에 본 것 같은데. 1차 시험이 아니다. 7월 며칠 날 봤다. 하여튼 그거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 그때부터 7월 14 일부터 요식당 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기부하고 막 정리를 한 거야. 근데 그때 7월 야야야야 그래 가지고 웃긴 게 이 웃긴 일이 일어나는데 시험을 리트 시험을 7월 14 일에 봤잖아요. 다음 달 한 달 후에 이제 리트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어 점수가 괜찮게 나온 이게 뭐지? 117 점이 나왔어요. 117.5 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동아대가 그때 한 110 점, 105점 그때부터 들어갔나 지원 가능하다 싶고 그다음에 부산대가 아무튼 부산대도 110점 언저리 이러면은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성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제 '아 나 로스쿨 가지 무슨 또 그거야. 법무사 시험이야. 그렇지. 로스쿨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이 붕 뜨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8월 달부터 인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콩밭에 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인제 자소서 쓰고 그 뭐야 하여튼 논술도 면접도 준비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한 10 월쯤인가 일단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예 콩밭에 가 있었다. 몸이 그게. 그래서 이외에도 하고 그 이외독을 한 달 반 만에 했는가요? 2달 만에 했는가 한 달 반 만에 했는가? 1 회독을 한 달 반 만에 했는가? 전 과목. 그리고 2 회독을 11월 달인가 그때까지 2 회독을 했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리트 그거는 로스쿨 지원은 부산대하고 동아대하고 했는데 떨어졌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어 점수도 제가 영어 강사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토익도 만점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개 틀리고 그때 점수 낸 게 965 점인가 그렇게 냈는데 영어 점수도 괜찮았고
예. 그때 인제 학벌 이런 거 안 본다 그랬으니까. 근데 인제 그게 없었는 거라. 경력이 없었는 거라, 경력이. 사회 경력이. 뭐 봉사활동 점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크더라. 정성 점수? 그게 차지하는 게 30%인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물 먹은 것 같아요. 거기서 쪼끔만 받쳐 줬으면 붙었을 텐데. 물론 그거 뭐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안 붙었다 해 가지고 뭐 후회는 없어요. 제 법무사 생활에 만족을 하니까. 제가 변호사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오히려. 어. 그래서 그 면접을 그때 10월 말부터 11월 초인가 그때까지 면접을 봤는데 그리고 발표가 인제 12월 6 일인가 그때 발표가 났어요. 똑 떨어지니까 와 참 세상이 허무해 보이더만요. 그래 가지고 좀 오기가 생기는 거라. '리트 한 번 더 해 볼까?'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또 방황을 했어요. 리트를 한 번 더 준비해 보는 걸로. 좀 뭐 배경 지식도 좀 읽고 뭐 그동안 안 뭐 거의 한 8년 동안 안 굴렸던 '머리를 좀 굴려 볼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거의 8년 동안 영어 서적만 봤어요 항상. 나는 그냥 원어민처럼 되자 해 가지고 항상 방송이든 뭐든 항상 영어만 봤어. 소설도 영어만 보고. 그 한글을 8년 동안 한글을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좀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초까지인가 그러다가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인제 나이나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한 뭐 리트를 120 이상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도 안 되면 못 주냐.' 이런 생각이 들죠. 어. 통장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생활은 거의 이게 자존심이나 이런 거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예. 사회는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데 1 년을 더 버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아까 얘기했듯이 1 회도까지는 열심히 봤는데 1 회독을 하고 나니까 거의 뭐 1차 과목 1 회독 쭉 하고 나니까 거의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거 니트 준비한다고 거의 허송세월을 한 거라. 그래 가지고 다시 대우고 학생하고 2020년 1월 7 일은 딱 기억해요. 다시 민사집행법 김정호 법무사가 쓴 민사집행법 그거 아주 생생해. 지금도 아주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해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날 다시 딱 봤는데 이 시험이 이제 6 개월 남았잖아. 맞죠? 어. 아니다. 시험이 그때 7월 14일날 봤는가 그래요. 어어어. 그러니까 인제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다시 찾아보니 그때 6월 20일날 시험 봤네요. 그러니까 1월 달 대우각성 해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다 까먹었나. 뭔가 제대로 그때 막 돌렸으면 되는데 저는 학원 안 다니고 인제 뭐 아까 지방에서 그죠?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 인제 법신모 들어가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뭐 이런저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사실 거기 정확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무슨 책이 좋으냐 무슨 교재가 좋으냐 이러면은 거기 뭐 정확하게 답을 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그때도 그랬는데 늘 올리는 분이 있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뭔가 아는 척하면서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닌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추종자들도 있고 뭐 이게 뭐 "왜 여기 올리나. 나가라. 왜 안 쫓아내냐." 이런 분들도 있고 거기서 싸움도 나고 막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느니 뭐 현피를 하자는 이런 분들도 많았고 아무튼 거기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좀 뭐 글도 쓰고 막 이랬죠. 어. 그때 합격기도 막 쓰고 이랬는데 예. 6월 20일 날 아까 6월 20 이라 그랬죠. 어. 다시 찾아볼 필요 없고 틀리면 듣고 말고.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고 야야야 그때 이제 1월 아이가 그 말했죠. 그 1월 달 1월 7일 보니까 인제 5 개월 남았죠. 5 개월. 2, 3, 2
1, 2, 3, 4, 5, 6, 6 개월 정도 남았는데 싹 다 까먹은 거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모의고사 치면은 그때 뭐 문제 이런 거 세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다 틀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그때 2 월인가 3 월인가 발병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인제 뭐 민사집행법하고 이제 어려운 거부터 뭐 가등법 이렇게 뭐 공탁법 뭐 부동산 등기부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마음도 급하고 올해는 일단 6월 달에 붙었긴 붙어야 되겠고 시 뭐 그 시민 그 저기 도서관에는 나오면 안 된다 크고 이러니까 '와 이거 진짜 어쩌뇨. 내년에 보면 안 되는데 올해로 뭔가 하고 올해 1차 붙고 그래도 제 목표가 2 차는 옛날에 그 사법고시 그 2차 떨어졌던 그런 악몽이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한 번에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동사로 붙을 생각은 거의 없었고요. 다음에 인제 2차 어떻게 붙었냐 어떻게 인제 그 사실은 1차 끝나고 예. 잠깐만요. 그게 1차 6월 20일 날 보고 2 차를 9월 18일 날 봤으니까 딱 석 달 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석 달 만에 어떻게 내가 꽈락은 안 면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 점수가 40 뭐 45점 이랬어요. 53 점도 아니야. 45 점, 46점 이렇게 나왔어. 그 상당히 그러니까 '2 차 시험을 그 통과한다는 기준이 높다.' 예. 일단 '점수를 따기가 힘들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 법무사 시험을 보니까 50 진짜 56 점 저거는 인제 제 학교에서 56 점이었죠. 그죠? 56점 막 이런 거라. 그래서 '야 이거 점수를 잘 주나? 뭔가 이게 야 저것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점수를 따는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꽈락이 기준이 40 이니까 '꽈락은 면하지 말자.' 아마 45점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적었을 때 저는 인제 2차 시험 하도 떨어져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없었던 거죠.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만약에 동차를 치게 되면은 동차 시험에서는 좀 '내가 썼는데 아 이거 좀 잘 썼다.' 이러면 점수가 좀 잘 나오면은 제 확신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 방향을 잡아서 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되겠잖아요. 이 생각으로 이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면하자. 꽈락만 면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2차 시험 이게 기출 문제를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거라. 낸데 또 내. 그러니까 1-2년 안에도 아야야야 아니 2-3년 안에도 낸 거를 또 내더라고. 뭐 또 말하자면 소멸시효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뭐 임대차 그다음에 뭐 대여금 소멸시효 뭐 이런 거. 그 담보권 실행, 저당권 이런 거. 그런 게 상당히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 다른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거 봐도 그렇게 내고 옛날에 사법시험 기조 같은 건 정말 그동안 안 냈던 거 뭐 10년 동안 안 냈던 거 와 이런 걸 내네. 그냥 말하자면 불이타 이런 걸 냈는데 요즘 변호사 시험이나 뭐 법원 행시나 이런 거 보면 불이탈을 안 내. 늘 내던 걸 이렇게 그렇게 내더라고. 뭔가 이게 그게 있어. 주기가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사법시험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민법에서 뭐가 중요하다, 뭐 그 다른 과목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걸 알잖아요. 헌법에 뭐야 형법에서 뭐가 중요하다, 형소법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알잖아요, 2차 과목에서. 헌법은 뭐 이게 그걸 안 2차 과목을 안 보지만은. 그러니까 민소법에서 특히 뭐가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인제 예상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출에 나왔던 나온 거를 인제 또 예? '아 이거 나온 지 3년 되니까 또 나오겠지.'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영관 그 강사 앞에 책에 보니까 찍어 놨더라고. "매매가 나올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매매가 나오니까 철저히 준비해라."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더니 그거 나오더라고요. 또 말하자면은 안 나온 게 있어.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2 차를 붙을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은 단권화를 했다. 예상 답안을 내가 다 만들었다 손으로. 읽지를 안 하고. 그때 가서 할게요. 일단은 한번 맛만 보시라고. 예상 답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단권화를 해 가지고 제 집에
그 바인더가 있거든요. 그걸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시험 5분 전까지 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분 거짓말 안 하고 거기서 80-90%가 나왔어. 그게 고대로 적었지. 야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생동차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내가 생동차를 붙으리라.' 옛날에 사법고시 그렇게 우르르 떨어졌는데 무슨 생동차를 붙어. 그것도 법무사 시험도 그 뭐 좀 어렵기로 유명하고 예 골치 아픈 시험인데 생각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인제 뭔가 시험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좀 될 것 같다. 뭔가 좀 적은 것 같다. 옆에 그 시험친들을 보니까 뭔가 뭐 허전하게 이렇게 뭐 시험지 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빽빽하게 적었거든요. 한 장 반을 적 그 한 페이지 반을 적더라도 뭔가 자꾸 적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요것만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이거 1차 시험으로 가죠. 어. 그래서 그 2차 시험에서 옛날에 그저 사법고시 시험 2차 시험할 때는 글씨가 안 나갔어. 그 왜 그랬냐면은 그것만 한 거라. 병신이지. 읽기만 읽은 거라 책을. 진짜 바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진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진짜 패대기 치고 싶어. "너 지금 뭐 하냐?"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그건 써야 되잖아. 읽기만 읽었잖아 책을. 그게 인제 한이 된 거라. 뭐 기출 문제를 쓰든가 아니면은 말하자면 예상 문제를 이렇게 쓰든가. 오늘 써 보고 내일 써 보고 모레 써 보고 그러면 예상 문제가 나왔다고 누가 못 써요. 그냥 나가잖아. 근데 옛날 사법고시 공부할 때 이게 예상 문제다. 그럼 읽은 거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고 '언젠가 이게 나오면 비슷하게 쓰면 되겠지.' 이 생각만 한 거라. 인간이 그게 아니더라고. 인간은 그냥 기계처럼 연습해야 돼요. 1 차도 아까 아따 얘기할 건데 기계처럼 연습하면 돼요. 자기 머리 믿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경제학과 법학과 나왔고 뭐 1차 쉽게 붙고 뭐 '공부 잘했네.' 이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2 차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거라. 이제는 절대 눈으로 읽지 않았어. 옛날에는 내가 인제 배신당해 봤으니까. 무조건 썼어요. 판례도 무조건 썼어. 그래서 찍어서 준비했는데 그 찍은 것에서 거의 한 80% 나왔고 그다음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으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라. 완벽하게 못 쓰더라도 대충만 써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 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뭐를 완벽하게 쓰겠어요. 그래서 붙기는 제가 인제 민법 점수가 67점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제 붙었는데 간신히 인제 0.7초 차로 7점 차로 여기 보면 그죠? 간당간당하게 붙었잖아요. 그죠? 붙었는데 야 진짜 저렇게 진짜 동차로 붙고 나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건 나중에 2 차에 가서 한번 얘기 드리고 2차 하고 난 다음에 법무사 어떻게 개업했냐 뭐 요런 것도 한번 얘기 드리고. 근데 이번에 1 차 여러분들 1 차가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죠? 1차 시험 뽑는데도 엄청난 그 경쟁률이 있는데 요즘 몇 명 뽑나요? 140 명에서 1차 곱하기 4 하면은 420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의 뭐 몇 대 몇입니까? 엄청나죠. 한 5천 명, 4-5천 명 이게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400명 뽑는다 이러면은 거의 뭐 전국의 수재를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제가 점수가 이게 제일 1 과목이 88점 이렇게 78 점, 78 점, 80점 이렇게 나오고 합격점이 81 점. 그때 뭐 수석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은 제일 점수를 잘 받으신 분이 이 84 점. 그래서 은근히 좀 기대했는데 합격선이 65 점이니까 이게 수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석해도. 그죠? 옛날에는 뭐 이게 그 2차 시험 수석하면 뭐 신문에도 나고 막 메이저 신문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법무사 시험 뭐 예 이런 거 뭐 별로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듯이 저번에도 보니까 인제 그 1월 달까지 3 회독을 했더라고요, 3 회독을. 해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 법무사 시험 그때 인제 알았어요. '아 법무사 시험 특징이 이렇구나. 사법고시는 안 그렇거든. 사법고시는 그렇게 잽실하게 안 내. 어떤 한 단어 바꾸고 무슨 뭐 날짜 바꾸고 6 개월을 7 개월 뭐 12 개월로 12 개월을 6 개월로 바꾸고 이게 법무사가 하나하나 절차잖아요. 그죠? 뭐 신청서 넣고 뭐 이의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하여튼 다 까먹었는데 예 뭐 하여튼 이거는 뭐 하여튼 뭐더라? 뭐 항고를 해야 되고 즉시 항고 되고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헷갈려.
사법시험은 안 그렇거든요. 사법시험 읽어 보고 진짜 감만 딱 잡고 있고 리걸 마인드만 있고 기본서 또 좀 이 통도를 해 주고 뭔가 이거 썰 좀 풀 줄 알고 이러면 객관식 잘 맞춰요. 나는 좀 처음엔 그 생각을 했다고. 그거 읽어 보니까 처음에 이래독 하니까 전부 다 기출문제 나오는 거라. 사법시험은 기출문제를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 이거 만만하다.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웬걸 그러니까 한 6 개월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월 달 돼서 딱 보니까 다 까먹게 되는 거라. 요게 인제 다음에 인제 할 건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큰일 났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코로나가 잘 터졌는 거라 계속 도서관 나갔으면 뻘짓만 할 뻔했죠. 코로나 터져 가지고 집에서 뭐 했느냐?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다 까먹으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라. 진짜 여기 있잖아요 그거. 민사집행법 극악이잖아. 상업등기법 극악이에요 이거. 부동산 등기법은 또 어때요? 극악이잖아 저거.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인제 무조건 오답 노트를 정리했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하지. '기억은 나를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다. 느낌 다 필요 없다. 틀리는 거는 저런 데서 틀린다.' 그래서 각 과목을 단권화를 했어요. 민법은 좀 아니까 민법은 할 필요 없더라고. 민법은 감으로 찍어도 좀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세밀하게 뭐 진짜 후벼 파듯이 진짜 예?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진짜 합격의 그거고 저기서 뭐 점수 안 나오든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상법은 널널한 거고 상법은 크게 봐 가지고 뭐 그렇게 삐까 놓을 데는 없는데 이런 거는 절차 이러면 앞에 하고 헷갈리고 뒤에 하고 헷갈리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 거라. 그래서 인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 정리를 하는데 이거 다 과목 다 하고 그다음에 상업등기법 하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1 시간이 있는데 내가 3점 만약에 4 점을 올린다. 이러면 어느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4 점을 올릴까? 아 그럼 나는 민사집행법의 어느 파트가 예. 좀 보전 처분 그거. 가압류 가처분 그거 헷갈리더라고 그게. 그럼 보전 처분 가압류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거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상업등기법 만약에 뭐 이게 예? 상업등기법이 뭐 어느 부분이 헷갈린다. 다 까먹었는데 그 부분 가서 또 그 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도 얘기한 뭐 가족관계 등록법 이것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평소에 쪼금씩 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다른 과목 다 놔두고 항상 법시 모의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법 그 일렬로 다 찍어요. 물론 그래 갖고 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1 년을 거기 붙는지 안 붙는지 가족관계 등록법이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에 따라서 1 년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볼 땐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법도 안 놓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저기 요약서 있잖아요. 그죠 요약서. 강사 누구더라? 강사 요약서가 있어요. 그걸 쪼금씩 정리를 하면 돼요. 어. 자기가 잘 틀리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는 건 자기가 잘 틀리고 헷갈리는 거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이건 착각이거든. '이해가 됐는데 왜 정리가 정 그 저기 자꾸 틀릴까?' 이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거라. 이게 사법 시험보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 양이 많아요. 너무 짜잘한 게 많아. 사법 시험 큰 틀이 있고 흐름 있고 그것만 잡으면은 뭐 짜잘한 거야 뭐 문제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실무가들이 많이 내니까 엄청나게 시험의 특성상 좀 짜잘하다. 근데 그렇게 맞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법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된다.
열심히 뭐 강사 저기 뭐 강의 듣고 뭐 기본서 읽고 문제 열심히 풀고 해 봤자 그렇게 1 회독하고 두 번째 또 나름대로 읽고 이렇게 해 봤자 3 회독 가서 시험 치면은 다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미친단 말이죠. 저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도 저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인제 1월 달부터 인제 한 게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전과목을 여기 한번 헌법은 정리할 곳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렵게 출제 안 되니까 그 강사분들 책 있죠, 그죠? 거기다가 그냥 해도 괜찮아요. 어. 나중에 최신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 판례나 쪼금 이렇게 오려 가지고 붙여 놓으면 되고. 상법 같은 경우도 헷갈리는 분야가 있어요. 잘 틀리는 분야가 있어. 그래서 안 틀리는 분야에 하지 말고 나 그거 시간 낭비잖아. 항상 가성비를 따져야 돼. 여기는 10 문제 풀면 내가 8 개, 9 개나 맞춰. 그러면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8 문제 아니 10 문제 풀면은 거의 뭐 4 개, 5 개밖에 못 건져. 그럼 거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어. 과목별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사집행법도 그렇고 공탁법도 그렇고 과목별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새는 그 바닥부터 먼저 그걸 해 줘야 되는 거라. 막아 줘야 되는 거라. 어. 그러니까 어째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인제 강의를 듣는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 강의를 안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상법 강의를 다 들었다. 학원 강의를 다 들었다. 그러면 이걸 까먹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이거를 그거를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민사집행법 강의를 듣는 거죠. 왜 이걸 오답 노트를 딱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활을 걸어야 돼. 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강의를 왜 이 "임시집행부 강의를 왜 듣습니까?" 이러면은 이해하고 내 점수 올리고 뭐 시험을 위한 준비 절대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이거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까먹었냐 안 까먹었냐를 이게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로 삼으라는 거죠. 저번에 분명히 이해했고 그때 뭐 맞출 수 있다. 그때도 뭐 문제 강의 보고 난 다음에 쪼끔 있다가 아니면 뭐 1 시간 있다가 문제 푸는 거 다 맞대. 근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사각형을 보니까 생소해 이거. 이게 뭔가 이게 팍 뭐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지고 뭔가 이게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은 그걸 노트를 해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키워드로. 쓰면 안 돼요. 항상 키워드로 하셔야 돼요. 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이거 제가 그때 민사집행법 어려워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보전 처분에는 즉시 항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공정성 무권 대리의 촉탁 작성은 지금 보면은 잘 몰라요, 저게 뭔 말인지. 근데 그때 계속 이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안단 말이죠. 어. 어 말하자면은 공정성 무권 대리인이 촉탁해서 작성했으면 집행 권한이 무효니까 채권 환부해가 전부 명령은 뭐 무효다. 채무자는 청구가 아니고 청구죠. 그죠? 청구 이해소가 안 되고 청구 이해소나 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해야 되고 항소 사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근데 언제 저걸 저렇게 정리를 안 해 놓고 기본서나 문제집에 저걸 갖다가 표시를 해 놨든지 아무리 노란색 쳐 놓고 뭐 형광펜으로 쳐 놓고 별짓을 다 해 놔도 그거 5분 전에 볼 거예요, 시험 5분 전에. 시험 5분 전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몇 번을 봤냐면 거의 20 번, 30 번을 이렇게 봤어요. 만들자마자 거의 3 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산 선고 뭐 효력상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매수 신고 후 경매를 좀 하여튼 이렇게 땅땅땅땅 내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저걸.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다 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봤느냐. 만든 자마자 여기 보면 있는데 오답 정리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봐야 돼요. 이전 거 하고. 금방 봐요. 5 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한 과목이다 이러면 30 분밖에 안 걸려요 다 보는데.
진짜로. 그걸 몇 번 바뀌었어요.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가 볼 때는 따지면은 오답 정리하는데 5 개월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저기 한 달 전까지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 딱 6 개월인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예. 5 개월이면 안 되겠다. 한 6 개월이면 충분. 근데 요게 이게 그러니까 짝짝하고 하면은 그 5 개월이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예. 요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오답 정리하는 거 얘기해 주죠. 그래서 예. 일단 헷갈리는 거부터 노트에 적고 노트에 적어요.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노트에 적고 다시 입력하고 출력해서 보고 이 과정이 3 번이 되잖아요. 최소한 3 번. 그리고 내일 또 보고 4 번. 그리고 다음날 다시 보고 주기적으로 계속 보다가 시험 5분 전까지 봤어요. 이거는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내게 되는 거야. 틀릴 수가 없어. 찍어도 틀릴 수가 없어. 예. 여기는 보면은 "각 과목 단권에 있다." 아까 그런 것처럼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예. "문제집 몇 회독 소용없다." 저 문제집도 몇 회독 소용 했거든요. 소용없더라고. 결국에는 저희 합격의 비결이 조기 합격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저거예요. 일단 먼저 이해하고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뭐 읽든지 뭐 이게 이해가 됐다 이러면은 그걸 넘기지 말고 절대. 그러면 그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권해 드리는 거지. 좀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은 이해가 됐다 이러면 당장 하지 말고 내일 가면은 '아 이게 어렵다.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키워드로 인제 오답 정리 노트를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음. 그다음에 인제 3 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번에 1월 달이니까 한 5 개월 정도. 예. 요거 됐고 요거는 과목 중 가장 어렵고 잘 틀리는 부분부터 예 집중적으로 문제 나온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강사가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게 아니고 좀 이게 오래 공부하던 그게 있으니까 좀 읽어 보면 '아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온다. 문제도 좀 까다롭게 나오네. 문제도 많이 나오네.'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문제 거기 배당 문제가 거기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거기서 뭐 5 문제 이상 나온다 그러면 뭐 거기서 먼저 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무조건 오답 노트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길잖아. 어.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들 시험 치지 마라 이거야. 좀 그럴 수는 없지. 연습하면 돼요. 천천히 읽으면 절대 안 돼요. 평소부터 정신없이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분은 이래요. 일단 정신이 천천히 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적응하기 이러면 안 돼. 그건 어디다가 써먹을 수 없어요. 정신 못 차리면서 읽은 자수 읽는 연습하다가 계속 그게 반복되고 적응돼 가지고 이제는 정신없이 봐도 뭔가 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평소에 보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거 뭐 요번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너무 길어. 그래서 언제 다 읽냐.' 벌써 그런 걱정이 드시면은 이 시험을 죄송하지만 이 시험이 거의 붙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읽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를 읽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되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통해 읽는 게 느리면은. 일단 마음이 급해지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찍기 시작하고 대충 찍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일단 기본은 빨리 읽어도 내용이 뭔 내용이 파악되는지 딱딱딱딱 정신 차려 주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적응하는 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치고 나니까 한 10 분인가 20 분인가 남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부산 여명 중에서 시험 봤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평소에 무조건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평소에 무조건 빨리 읽는 옛날부터 사법 시험 공부할 때부터 빨리 읽는 이게 있으니까. 아. 근데 무조건 빨리만 읽는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판례는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잘 나오는 판례, 헷갈리는 판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틀리게 단어를 바꾸는지 그걸 이렇게 많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감을 잡으셔야 돼.
쓸데없는 부분에 막 '여기 뭐 틀리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 분명히 판례가 이만큼 길다 해도 어떤 부분을 바꿔서 낸다. 어떤 부분이 포인트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그래 그 점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라. 그 점을 노트를 해 놓고 어떤 판례에서 뭐에 관한 판례에서는 "요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노트를 내 놔셔야 돼. 오답 노트를 해 놔셔야 돼. 그리고 요거는 하시고 하셨고 요 얘기 한번 해 보죠. 기본서는 교수 구본서는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근데 물론 읽어 두면 실무 상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사실 시험만 붙어 가지고 실무하려 그러면 답답해 뭔가가 좀. 뭔가 좀 썰이 좀 나오고 뭔가 이 전체적으로 이걸 좀 감을 잡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이러면 갑갑하다고. 그럼 합격 후에 그때부터 이 책 읽으시면 돼요. 실무서는 너무 딱딱하니까 저번에 송덕수 그거 하고 형법은 이문 요거 두 개만 읽어 줘도 상당한 상담 이런 그 파워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시험 준비할 때 그걸 열심히 읽으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하고 관계없는 없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객관식은 뭐가 출제된다, 언제 출제됐다, 아니면 앞으로 뭐가 출제되니까 포인트는 뭐다 이걸 딱 알고 무조건 그것만 외워야지 전체적으로 뭐 읽어 보면은 신의치게 뭐 있다 뭐 의사표가 어떻다 착오가 어떻다 그거 아무리 읽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착오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착오에서 나오는 거는 판례가 있다. 제가 뭐 꼽으라면 몇 개 꼽겠는데 뭐 동기의 착오는 뭐 이런 거 표시되면은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면은 감안한다. 그건 뭐 표시제라고 똑같은 거지. 동기 타고 그러면 동기란 걸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뭐는 뭐다 이게 딱딱딱딱 그래 돼야 돼. 그런데 그런 거는 강사책에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인제 헷갈리면 아까 그 오답 노트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좋아요. 그냥 항상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사 요약 기본서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 사이트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게 웃긴 게 한 달 전까지도 나오더라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아마 물론 강사들이 책을 최신 판례하고 책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 그래서 판례집이 최신 판례집은 수록 안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최소 그러니까 제가 판례 사이트 가 가지고 민법하고 민사집행법하고 이렇게 보면은 알잖아요. 공부를 이제 일단 내가 요약됐고 이러면 '아 이게 새로운 판례가 나왔네.' 이걸 알아.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 사실은. 그래서 상업등기 가등법 그게 다 있거든요. 그 법별로 최신 판례가 다 있어. 그러면 몇 줄밖에 안 되잖아요. 두세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고대로 나와. 그래서 거기서 한 3-4 개를 건졌죠. 그게 다 도움이 돼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유 그 저기 항상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65 점이니까 나는 65 점을 공략한다. 그럼 가등법 다 포기하고 최신 판례 다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보면 몇 점 차이로 떨어지냐? 0.5점 차로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3년 계속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만약에 못한 제가 "이런 쪽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다." 이러면 댓글을 남기시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에 추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그냥 법무사 잘 나가는 그냥 누구 알잖아요. 그죠? 그런 책을 보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라 가지고 처음에 헌법 같은 경우는 누구더라? 저기 황남기 책을 봤었나? 그거는 사법고시 시험책인데 그걸 봤어요. 그것이 말고 뭐가 있던데 문 문태환 강사라든가 그거 보니까 거기 중요한 거 다 있는 거라. 그리고 법무사 시험 특성이 있어요. 어. 어렵게는 안 내. 판례 좀 내고 그다음에 나온 분야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성실 강사를 봤는데 정리를 잘 해 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서점 큰 서점에 가 가지고 거기 쫙 깔아 놓은 거 딱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냥 그렇게 샀어요. 상법 이 판례집하고.
요약집하고 3 개를 샀죠. 근데 요약집은 이렇게 보긴 보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요약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락교 거를 봤는데 저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추천할 건 아닌데 저는 저걸 봤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법 아야 그 저기 뭐지? 아 친족상속법. 아버지 생각이 안 나. 친족상속법도 광락교 거를 봤어요. 그때 문동아 저기 어딨노 민법의 맥 저것도 유명한데 저거는 2차 때 제가 판례 정리한다고 봤고 1차 때는 철저하게 광락국 거를 봤죠. 저게 또 요약본도 있거든요. 요약본도 있고 기출 문제를 잘 표현해 놨어. 그래서 뭔가가 이게 이 그 파트의 포인트는 뭐다 빨리빨리 찝어 줘.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순한 연습이지 뭐. 가등법도 포기하지 말고 절대 일렬로 찍지 말고 저것도 시간을 내서 다 핑계예요. 음. 민사집행법은 요번에 김정호 저분 강사가 인제 그 법무사가 되고 활동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 참 책을 잘 썼는데 뭐 그때 뭐 책을 안 썼 이제는 뭐 절판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책은 뭐든지 상관이 거기 다 있어요. 문제집하고 봐도 거기 빠진 게 없어. 뭐 이 강사를 보든 저 강사를 보든 다 있으니까 어떤 강사를 그냥 하나로 밀어붙여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인제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인제 상업특기법도 요 뭐 같이 하시니까 요분도 중요한데 상업등기법은 파트별로 돼 있잖아. 쭉 뭐 이런 게 흐름 이런 게 없어요. 뭐더라? 주주의 뭐야 주총 결의 뭐 등기 무슨 그다음에 뭐 신주 발행 등기 뭐 이렇게 뭐 등기 파트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파트별로 핵심 키워드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와 이걸 어떻게 외울까?' 이런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뒷걸모아 태산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오잡 노트를 만들어 놓고 매일 보셔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날실과 들실로 이렇게 하듯이 공부를 할 때 좀 지루하지 않게 조밀하게 짜셔야 돼요. 이거면 그 뭐 상호 등기부만 쭉 뭐 진짜 뭐 일 주일 동안 공부한다 그러면은 지루해 죽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하고 나면 휘발유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딱 보자마자 오답노트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뭐 다른 민법이나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루에 두 과목을 막 좀 여유가 된다면 두 과목을 어떤 거는 좀 이게 쉽게 보이는 거 어떤 거는 좀 깐깐한 거 요렇게 두 과목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헌법을 냈다 이러면은 골치 아픈 뭐 부동산 등기법이랑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이게 그 자기 공부 스타일대로 조절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법도 인제 제가 볼 때는 오영관 그 강사가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들리던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저분은 요약을 잘해 놓더라고. 근데 저 요약서도 보고 오영관 그 강사 책 보면 특히 줄을 밑줄을 잘 쳐 놨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 막 이런 게 하고. 그 오영관 문제집도 보면은 기출 문제 표시 잘 해 놨고. 그래서 그거 딱 따라가고 오영관 문제 딱 보고 기출 문제 딱 보고 요약서 딱 보면 삼합이죠. 너무 잘 해 놨어. 이해도 잘 되고. 그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 한 1 주일 2 주일 지나서 한번 다시 한 번 문제 풀어 보세요. 다 틀려. 그러니까 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요약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약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공탁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 공탁법은 이건 점수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고 예. 요거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잘 틀리는 거, 몇 번 나왔는 거 기출 문제 그런 거는 요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 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예. 만약 보전 처분 이의 절차가 그거는 거의 판례. 예. 거의 다 판례예요 거의. 다. 판례하고 그다음에 문제 나온 거 틀린 거 그걸 싹 따그리 인제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하는 거죠. 기본서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내가 헷갈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풀어 보고 기출 문제 풀어 보고 거기서 헷갈리고 틀리는 거. 예. 거의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까지 했죠? 22 페이지까지 했어요. 이거. 여기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있던데.
등기법도 말소 등기. 다 까먹었죠 지금. 하나도 기억 못 해요. 왜냐면 제가 등기를 또 전문적으로 안 해 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아 말소 회복 등기. 예.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하면 말소 회복 등기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청이 압류 등기 자발적 말소했다. 말소 회복 등기 안 된다. 지금 하면 그거 다 틀릴 거예요 아마. 그런 거죠. 법무사가 뭐 실무하는 법무사가 뭐 등기법 이거 몰라가 다 틀려 다 틀립니다만. 제가 지금 뭐 만약에 100 문제 40 문제 해 가지고 이거 100 점에 시험 볼 것 같으면 한 30점 나올래나? 다 찍어야 되니까. 그 정도예요. 그럼 위하고 상관없는 거죠. 외워야 돼. 그리고 실무에서 해 보면 이게 상관없어요. 다 뭐 다 있어. 양식하고 다 있어. 그래 가지고 내가 실무책을 뭐 5 년간 책을 열심히 읽어 가지고 그걸 갖 통달을 해야 실무를 하고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양식이 다 있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게 다 절차가 다 있어. 그 나중에 인제 법무사 실무 연수할 때 법무사 사무총장 다 가르쳐 줘요. 그 몇 번 해 보면 다 해요. 그리고 하다가 막히면은 다음 선후배한테 전화해 보고 뭐 톡으로 저기 밴드에 그 지식 그 우리 그 저기 질문 올리는 다 있거든요. 그 올리면 다 대답해 줘.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다 이게 가르쳐 줘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와 이것도 많이 만들었네요 그때.'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때 미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다 하나씩 하나씩 지문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빠잉.